자, 이제는 종합원가 계산으로 갈게요. 여기는 새로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보니까 좀 약간 많이 잊어버리셨더라고요, 여기. 자, 세모 1급은요, 어떻게 줄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우리가 일단 여기서 아마 끊길 거예요. 다는 못하고. 끊길 건데, 세모 2급까지는 주로 우리가 재료는 공정 초기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발생. 그죠? 그런 형태로 내는데, 세모 1급은 어떻게 내냐면, 완성도를 안 줘요. 완성도를 구하세요. 이렇게 출제하거나. 진짜입니다. 또는 재료는 일부는 40%에 넣고요. 재료 일부는 80%에 넣어요. 아주 그지같이 죄송해요. 개같이 출제는 개같이 진짜로.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세무 2급을 좀 여러분들 여기 종합원가 계산을 아신다라고 가정하기 좀 그래요. 여기를 많이 좀 잊어버리셨고 여기 부분을 좀 많이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 빨리 해볼게요. 얘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죠? 워낙 중요한 동네니까 시험에 미친 듯이 많이 내요, 진짜로. 압도적이면 압도적. 워낙 많이 냈어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은 교재. 교재 어디로 가시냐? 246페이지. 교재 246. 교재 246페이지고요. 저기에다가 회차 좀 적어주세요. 제가 다 불러드릴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다 회차 좀요. 어디냐면 맨 아래에 선입선출법이에요. 대부분 다 선입선출법만 냈어요. 자, 요렇게네, 요렇게. 출제 많이 해요. 자, 일단 여기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일단 완성품 환산량. 보시죠? 일단 완성품 환산량의 정의. 자, 일단 처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해보면 자기요. 자, 우리가 일단 물량인데 자, 여기에 있는 건 우리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찬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맥주를 만들고 있는데 맥주가 네 병이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얘는 제품이 4개인 거죠. 제품이 4개. 완성도는 다 완성이 됐으니까 100%가 되겠고요. 동의되시죠? 자, 근데 이제 아래 거. 자, 아래 것도 맥주가 4병이긴 해요. 맥주가 4병인데 얘는 단순하게 그냥 4병이 아니라 제공품이 4병인 거죠. 4병. 제공품이 4개고 반절만 차 있으니까 완성도는 50%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위쪽하고 아래쪽 중에 누가 원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위쪽이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는 100% 완성이 됐고 여기 50% 완성됐으니까. 근데 단순하게 수량만 가지고 하면 둘 다 4개예요. 단순하게 수량만 놓고 보면 둘 다 4개, 4개니까 동일한 원가가 투입됐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수량 가지고 하면.
맞죠? 그래서 그냥 수량 가지고 하면 원가가 왜곡이 되니까 수량이 아니 그냥 수량이 아니라 뭔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이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얘를 완성을 시켰다면 몇 병이 완성되었을까를 가정을 해요. 그죠? 그러면 위에 있는 놈은 처음부터 완성을 시켰었더라도 4병이 완성이 되었을 거죠. 이미 완성이 다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얘는 완성품으로 바꾼 수량이 4개. 근데 아래쪽은 처음부터 얘를 완성을 처음부터 시켰다면은 몇 병이 완성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2개가 완성이 되었을 거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은 2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얘를 완성을 시켰는데 내가 완성을 시킬 때 모든 노력을 다 투입을 했더라면 이 정도가 완성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한 숫자예요. 그럼 뭔지 몰라도 지금 위쪽은 완성품 환산량이 4개고 아래쪽은 완성품 환산량이 2개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수량이 2배 차이 나잖아요. 위쪽이 더 많죠. 그러면 당연히 얘가 2배가 더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 수량이 아니라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을 써야 된다라는 게 종합원가 계산은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계산하냐? 라고 하면 그냥 요거예요. 외워주시면 돼요. 뭐냐면 단순 수량에다가 완성도 곱하면 완성품 환산량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맞죠? 4개, 그럼 여기 4개 어떻게 있어요? 여기 단순 수량 4개에 완성도 100%를 곱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성품 환산량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래 거는 단순 수량 4개에 완성도 50% 곱하면 2개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완성품 환산량은 단순 수량에 완성도 곱하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자,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수량도 주고 완성도도 주거든요. 그러면 그냥 수량 곱하기 완성도 하면 완성품 환산량이 구해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부분 안 배워도 되죠. 여기까지만 배우고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 수량도 주고 완성도도 주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완성도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종합원가 계산에서 핵심이에요. 완성도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래서 완성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가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냐를 알 수가 절대 없어요. 맞죠?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원가를 구분하냐면 물량을 언제 투입을 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가를 구분합니다. 아까 했던 개별 원가 계산은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원가를 별도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아까는 우리 직접비, 그 다음에 간접비 이렇게 줬잖아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그렇죠? 하지만 여기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을 언제 쏟아붓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여기 재료비, 그 다음에 가공비 이렇게 나눠요. 물량을 언제 투입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뭐냐? 그럼 거꾸로도 생각하셔야 돼요. 물량을 투입하는 시점이 다르니까 재료비랑 가공비로 구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물량 투입 시점이 둘이 같다면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절대 구분하면 안 돼요. 투입하는 게 같다면 얘네들 구분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같이 생각. 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빵을 만들 빵에서 재료는 밀가루잖아요. 밀가루는 일반적으로 언제 투입해요? 처음에 다, 그죠?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공정 초기의 전량 투입. 핵심은 전량 투입이 핵심이 전량 투입. 이 용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량 투입.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완성도가 의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 완성도가 의미하는 건 우리가 공정상 몇 %에 해당 물건이 위치해 있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자, 만약에 그 해당 빵 있죠, 빵. 빵의 완성도가 20%래, 20%.
완성도가 20%래요. 그럼 빵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 공정이라고 하거든요. 공장에서는. 컨테이너 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빵이 20% 완성됐다라는 건 만드는 과정, 컨테이너 벨트 상에 20%에 위치해 있다라는 얘기하고 동의어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또는 만약에 완성도가 80%다 라고 하면 빵을 만드는 과정인 컨테이너 벨트 상에 80%에 위치해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을 좀 이해하시려면 완성도라고 출제가 된 위치로 돌리셔야 좀 뭔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료비의 완성도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했을 때.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얘처럼 출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좀 이따가는 재료를 우리가 초기가 아니라 어떤 한 시점에 투입했을 때 완성도도 구해 볼 겁니다. 자, 일단 재료비의 완성도 구해 보면, 자, 그림으로 따지면 내가 빵을 만들기 시작할 때 밀가루를 전부 다 투입을 시킨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가 빵을 20% 완성을 시켰어요. 그럼 빵을 20% 완성을 시키면 여기에 밀가루 몇 퍼센트 들어가 있어요? 응? 핵심은 여기에요. 자,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빵을 처음 만들 때 밀가루 다 투입했죠? 밀가루가 다 투입됐으니까 20% 시점에 빵이 위치해 있어도 밀가루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60% 빵이 완성이 돼도 거기에는 밀가루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100% 완성이 돼도 밀가루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성도는 우리가 100%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근데 0%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항상 구하고자 하는 완성도는 단기 완성도고 단기 완성도인데 내가 만약에 어저께가 전기라고 해볼게요. 어저께가 전기. 내가 어저께 빵을 만들다 말고 집에 간 거예요. 그럼 어제 밀가루 다 들어갔겠죠. 이미 다 초기에 다 쏟아 부으니까. 그죠? 그럼 내가 어저께 집에 갔을 때 밀가루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오늘 와서 그 완성이 안 된 빵을 완성을 시켰을 때 밀가루는 투입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안 투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전년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외우실 건 뭐냐면 시험에 요렇게 전량 투입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완성도는 0%에서 100%가 아니라 0% 또는 100%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딱. 다 들어가 있거나 과거에 다 투입해서 올해 투입할 게 없거나 둘 중 하나예요. 무조건. 요 사이는 절대 내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전량 투입이라는 용어 나오면. 알죠? 그래서 완성도가 특히 재료비가 완성도 조심하셔야 돼요. 재료비의 완성도가 30%라고 단정 지으시면 절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가공비입니다. 가공비. 자, 우리가 가공을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건 사람과 기계가 만듭니다. 그럼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노무비. 그 다음에 우리가 기계가 제조간접비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를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더한 걸 가공원가, 전환원가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 가공비는 그냥 사람과 기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사람과 기계. 왜냐면 여기는 상상을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상상. 그럼 우리가 사람과 기계는 작업을 특히 기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진행되는 정도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사람과 기계는 투입 시점이 무조건이에요. 안 변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은 꾸준하게 작업을 진행한다라는 표현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꾸준하게 작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꾸준하게 작업을 진행할 때 완성도를 어떻게 구하냐? 얘는 이제 빨간색으로 해보면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점선을 그리는 건 꾸준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꾸준하게. 예, 그러면 내가 처음에 빵을 만들었어요. 만들기 전에는 사람과 기계가 가동을 안 했죠. 안 했다가
20%만큼 빵이 완성이 됐다라는 건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작업을 진행해서 20%만큼 꾸준하게 했으니까 빵이 20% 완성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빵이 60% 완성이 됐다라면 내가 오늘 사람과 기계가 오늘 작업을 안 했다가 꾸준하게 사람과 기계가 빵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60%만큼 작업을 했으니까 빵이 60%만큼 완성이 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100% 완성이 되면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한 정도가 100%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이렇게 꾸준하게 하면 꾸준하게 한 정도에 따라서 위치는 다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0%부터 100%다 존재해요. 왜냐면 꾸준하게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꾸준하게 했냐에 따라서 완성도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하지만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시키면 이때는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전량 투입, 초기에 전량 투입하냐, 꾸준하게 하냐에 따라서 완성도는 달라져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완성도는 가공비 완성도예요. 그렇죠? 완성도가 40%다 하면 그건 가공비 완성도 준 거예요. 꾸준하게 40%만큼 진행했으니까 완성이 40% 됐다 이겁니다. 근데 그거를 재료비에 같이 투입을 하기 때문에 많이 틀리는 거예요. 일단 외우시고 잘. 가공비는 무조건이에요. 가공비 무조건. 물론 재료비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시험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게 그래서 방금 했던 거. 우리가 완성도를 준 건 그건 가공비의 완성도 준 거예요. 그렇죠? 방금 설명했지만 그 위치가 우리가 완성도잖아요. 그 위치에 있다라는 건 사람과 기계가 그 위치까지 꾸준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완성도는 가공비 완성도예요. 알죠? 재료비 완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재료도 꾸준하게 투입하면 얘도 재료비 완성도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에 재료도 꾸준하게 투입한다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재료비 완성도도 완성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외우실 거 이겁니다. 이거를 꼭 외워주셔야 되는데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이에요.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 그럼 착수는 막 시작한 거죠. 착수. 그죠? 그리고 완성은 다 만들어진 거고요. 그럼 자동차로 생각해 보세요. 단기에 착수했다라는 건 자동차를 단기에 막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단기 완성은 단기에 다 만든 거예요. 그럼 단기에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해서 단기에 완성이 됐다라는 건 자동차가 단기에 자동차를 만드는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또 다른 사례 들면 뭐 단기에 만약에 배가 좀 그렇게 하죠. 배로 할게요. 단기에 배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단기에 배가 완성이 됐대요. 그럼 단기에 배를 다 만드는 과정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단기 착수에서 단기에 완성된 건 무조건 단기의 모든 과정을 다 밟은 거기 때문에 단기의 완성도 무조건 100%예요.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이건 암기사항이지 여러분들이 물론 이해사항이긴 하지만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은 절대 여러분들이 문제 딱 보시자마자 그냥 100%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끔씩 시험에 뭘 출제하냐면 이거를 출제. 가끔씩 말문제로 뭘 출제하냐면 항상 완성도가 100%인 원가가 있어요. 항상 완성도가 100%. 이거 말문제입니다. 말문제. 항상 완성도가 100%인 건 우리가 전공정 원가라고 해요. 전공정 원가. 전공정은 압공정 얘기입니다. 압공정. 압공정.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는 대량 생산이잖아요. 대량 생산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장이에요. 요 컨테이너 벨트 여기서 완성이 되면 다음 컨테이너 벨트 과정을 넘기고 거기서 완성이 되면 그 다음 컨테이너 벨트로 넘기고 그 있잖아요. 그러면 대량 생산 쪽은 앞 과정에서 완성된 게 우리 과정으로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 과정에서 완성된 것만 넘어와요. 그래서 항상 앞에 있는 놈의 완성도 100%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건 말문제.
그렇죠? 얘는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어요. 암기. 자, 요거까지만 하고 여러분 마칠게요. 시간 관계상. 자, 우리 시험에 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개같이 내면 어느 시점에 재료를 투입합니다. 어느 시점에. 알죠? 이걸 좀 제가 또 변형도 해볼게요. 변형도. 뭐냐면 자, 만약에 공정의 어느 한 시점 60%의 재료를 전량 투입한대요. 여기. 60%의 재료를 전량 투입한대요. 그렇죠? 재료를 전량 투입한다. 그럼 이 말을 라면으로 따지면, 그렇죠? 왜냐면 빵은 60% 시점에 전부 다 밀가루를 투입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라면은 내가 라면을 끓이기 시작할 때 라면살이 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라면을 60% 끓였을 때 라면살이 다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면 내가 라면사리는 라면을 60% 끓였을 때 그때 다 투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기초 제공품은 전년도 거죠. 근데 제가 앞으로 드는 사례는 다 그냥 전기가 아니라 그냥 어저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초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완성도가 만약에 80%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가 80%다라는 건 어저께 라면을 80% 끓이다 말았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 일단 기말 제공 보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어저께 라면을 80% 끓였죠? 그럼 80% 끓였으면 라면 사리는 60%에 한 방에 다 넣잖아요. 라면을 80% 끓였으면 그 라면 어저께 80% 끓인 거에 라면 살이 몇 퍼센트 들어가 있어요? 상상을 해요. 상상. 내가 끓인다라고 생각하고 80% 어제 끓였어요. 라면을 끓이다 말았어요. 근데 라면 사리는 60% 끓였을 때 다 투입이에요. 다 투입. 그럼 라면 살이 몇 퍼센트 들어가 있어요? 어제 끓이다만 라면 80%에. 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요때 60% 요때 라면 살이 다 투입이죠. 근데 내가 어저께 라면은 80%만큼 끓이다 만 거예요. 그러면 다 라면 살이 투입되고 20%더 끓였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라면 살이는 다 받은 거지 60%만 받지도 않고 80%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씩 그냥 60%, 80%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자꾸 완성도를 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여러분이 상상을 진짜 잘하셔야 완성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알죠? 그래서 라면을 라면살이 60%다 60% 시점에 다 쏟아 부었고 그 다음에 20%더 끓였으니까 요 80% 끓이다만 라면에 라면살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100%입니다. 라면살이 어저께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항상 기초 제공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저께 완성도 구하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자, 근데 이제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50%예요. 여기 있죠, 기말 제공품. 그러면 우리가 좀 이따 아니고 내일 하겠지만 기말 제공품은 다 단기 착수분에서 평균법이든 선인선출법 다 단기 착수분에서 기말 제공품이 남습니다. 그러면 단기 착수다라는 거 오늘 라면을 막 끓였죠. 오늘 막 라면을 끓이고 50%만큼 끓이다 만 거예요. 50%만큼 끓이다 말았어요, 오늘. 근데 라면 사리는 60% 시점에 전량 투입이에요. 그러면 오늘 50% 끓이다만 라면에 라면 사리는 몇 퍼센트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60% 시점에 라면 사리 한 방에 투입인데 오늘 끓이다만 라면 50%만 끓이다 말았거든요. 그럼 라면 사리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빵프로예요, 빵프로. 그래서 그 상상을 하셔야 돼, 재료비 쪽은. 아시죠? 자,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뭐냐면 얘를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바꾸냐면 재료의 40%는 공정 초기에 재료의 나머지
이렇게 줍니다. 세무 1급은 요거까지네. 요거 진짜 잘 내요. 그지 같죠? 그죠? 이거예요. 뭐냐면 나는 라면 사리를 한 방에 넣지 않아. 나는 라면 사리 40%는 일단 라면 끓였을 때 한 번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60%의 라면 사리는 70% 끓였을 때 넣는다라는 거예요. 안 할 거 같죠? 출제 더럽게 많이 합니다, 이거. 세무 1급은. 그럼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상상해보시면, 이거 지울게요. 그럼 상상해보시면, 그러면 내가 기초 제공품이 80%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는 요 초기에 요때 40% 넣죠. 40% 재료 투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 70% 요 시점에 나머지 재료 60%를 투입한단 말이에요. 동의 되세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어제 라면을 80% 끓이다 말았어요. 기초제공품. 어제 라면을 80% 끓이다 말았는데 어저께 막 라면을 끓였을 때 40% 라면사리 넣고 70%요 시점에 60% 나머지 라면사리 넣은 거예요. 그럼 어저께 끓이다만 라면 80% 안에는 라면사리 몇 퍼센트 들어가 있어요? 100% 다 들어가 있어요. 요때 40% 넣고 요때 60% 넣고 10%더 끓였잖아요, 여러분들.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말 제공품 안에 기초 제공품에는 완성도가 100%예요. 자, 근데 이제 요거예요. 기말 제공품이요. 그럼 기말 제공품은 오늘 라면을 막 끓였을 때 40% 라면사리 넣죠? 맞죠? 그리고 50%만큼 끓이다 말았는데 나머지 60%의 재료는 70% 끓였을 때 넣어요. 그러면 오늘 끓이다만 라면 50% 안에는 라면살이 몇 프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40%. 그렇죠. 이때는 0.4예요. 40%. 이렇게 구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전량 투입이 아니라 전량 투입이면 무조건 100%예요. 100% 아니면 0%잖아, 아까. 전량 투입이면. 근데 이렇게 나누어서 투입하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요거 꼭 생각하셔야 특히 라면 가지고. 이렇게 내거든요, 일반적으로. 아셨죠? 그래서 오늘 꼭 가셔가지고 요러고도 복습 좀. 알죠? 자, 됐어요. 나머지는 내일 할게요. 평균법 이런 거.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그 근로자의 날인데 여러분들 그 고생